제가 그 광주의 재무가 간식을 준비한다길래 컵밥으로 한 6명, 15명 같은데 20개는 충분하다 했는데 사실 제 톡밥이 맞았는데 제가 예상치 못하는 자리에 분이 계셔서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27분이나 계십니다. 태풍에 불구하고도 이렇게 간선제를 사랑하는 마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특히나 또 수업 끝나고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강의해 주시기 위해서 조덕효 교수님이 대구에서 오셨는데 이 단수를 이렇게 가져오셨더라고요. 대단히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이 하는 거 처음인데? 수업 연강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수업에 줄 조덕효 교수님은 대구 여기 프로필에 있는 것처럼 대구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제4차 산업혁명을 넘어 제5차 정신혁명으로 불경 미래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특히 이조 교수님께서 대구에서까지 이제 강의를 해주러 오시는 덕분에 우리 권성열 교수님하고 이 친구 내지 지인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친구분들이 응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 인사는 제가 우리 권성열 교수님께 밝히도록 하고 오늘 강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노자 도덕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표충부정조 시우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한낮에 안 가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하루 이상 안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날씨가 춥다 이렇게 해도 오래 안 가니까 잠시 쉬는 지나갑니다. 오늘 조덕호 교수가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나서서 강사 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으로 이제 오늘 조덕호 교수는 어떤 관계냐면 우리가 10월에 못 사는 총골짜기에 같이 태어났는 옆집입니다. 그래가지고 지하고 내하고 공부할 때 어릴 때 맞은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공부할 때 경쟁도 많이 했거든요. 경쟁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참 나락배로 다니고 속골배로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와서 교사를 일하는데 오라 했지만 아이고 12분은 12이라도 와야지 하면서 할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중학교 동기가 서울에서 부부가 왔어요. 기억나시죠? 서울에서 왔는 친구. 너무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문화장인입니다. 문화재청이 있죠. 거기에 관한 장인. 그 다음 저 뒤에는 조인호 우리 경주공고 경주 신라공고에 작년에 예표 썼는데 부부가 왔습니다. 부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친구 언양에서 기업체를 기업체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저 이세영 친구인데 감사합니다. 제가 카메라 콩나듯이 한 번씩 왔었어요. 그 다음에 한 친구 여러분 잘 알죠? 누굽니까? 서계환 친구 이렇게 동생이다. 사모님은 왜 안 오셨어요? 앞으로 강사 소개를 할 때 다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친구 한 분 더 옵니다. 9월 달에 봄라이 대사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 번 더 올 건데 그때도 제가 잠시 나오고 그 이외에는 소개할 때 제가 말이 많은 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조덕호 친구 교수가 강의할 거니까 박수로서 모셔서 교수님 하나 질문하세요. 교수님 친구들은 왜 전부 그 여성분들이 남자를 감시하러 따라다니고
밝혀질 겁니다. 방금 부럽다. 대우대학교 졸업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윤열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 교수님은 제가 이제 보니까 사법왕입니다. 사장으로서의 그런 사장이셨고, 그다음 박사로서도 또 박사, 또 교수로도 교수, 그리고 회장도 하셨고 사번왕입니다. 사관왕입니다. 저는 눈치 빠른 분들 다 보셨겠지만 저는 조교수입니다. 제가 원래 중교수 어떻게 하는데 제가 아마 조교수 직함을 달고 하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이번 다른 말이 지금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을 이제 진급을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은 진급을 못하고 조교수로 전문되는 그래서 제가 혹시 강의 중에 실수를 하거나 혹은 잘 못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하면 조교수니까 그렇지.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못하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 완전히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셀프 강사라고 그래가지고 관중도 데리고 다닙니다. 관중까지 데리고 와서 강의를. 그래서 혹시라도 무시를 한 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조교수니까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눈치 빨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검색 엔진에 홈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완전히 빨가보고 삽니다. 그래서 제 일상이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홈페이지 말씀 보셔도 되고 유튜브 가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할 주제는 우리는 내려가고 가야 하나 제 4차까지는 산업혁명인데 그럼 4차가 하면 5차는 뭘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 5차가 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5차는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여러분에 드린다기보다 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산이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첫 직장이 부산입니다. 지금은 이제 부산연구원이 있는 옛날에 용남개발연구원이었어요. 그런데 달맞이 꽃 밑에 그런데 롯데 경기장 거기 제가 첫 직장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첫 직장 생활하면서 부산과 인연이 매우 깊고 지금도 대구 가면은 부산놈이라고 그러고 부산 오면 대구놈이라고 그러거든요. 썰자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원래 좁아도 좁은데 그러니까 더 좁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대충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과연 인류가 우리 삶이 정말 이래가면 되는 건지 이래가면 좋아지는 건지 한번 같이 보면 되고 바라고 말씀 서론 그 다음에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한번 공부하고 오시는데 이제 공부 좀 그만하자. 공부하지 말고 학문하자. 그 다음에 미래 사회의 변화와 그 다음에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5차 정신영역과 미래 사회와 인문학, 그러니까 인문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인문학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제 제가 메모리 맥시멈 기억할 수 있는 게 30초입니다. 그래서 글자 참점을 놨습니다. 그래서 글자만 보시고 그 다음에 사람은 원래 지금 하등대고 합니다. 하등대고 그죠? 이 사람 묵진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하등대 작가면 어떻게 되나? 나중에 꼰대가 되죠. 꼰대.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스템은 자발의식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휘해 주듯이 끊임없이 변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 인문학이 특히 주역이 길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보면 2차, 2차, 3차, 4차 다 산업혁명입니다. 산업과 혁명하면 문제 해결되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차 타고 혹시 서울 출장 가는데 걸어가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운동을 하면 걸어가면 별로 안 하면 미치겠어. 그럼 KTX를 타고 비 오는 날이 태풍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자, 제가 참 잘해드리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정보사에 되면 초속 30만 킬로로 바뀝니다. 초속 30만 킬로면 시속을 하면 시속 6천만 킬로로 바뀝니다. 그런 변화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게 변화가 눈에 안 보일까요? 문제는.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을 해도 몰라요. 이미 우리 구멍 속에 우리 뒤 속에 우리 정부가 전 세계가 공유되고 우리 여러분들 전화번호 주시면 뭐 국제적으로 열하고 다 언제든지 악용하실 겁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은 뭘 아이들 하나 내면 써리다가 있냐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냐 없다 그러면 그럼 혹시 해외에 그런 일이 있냐 물어보면 없다 그럼 하지 마라. 그러면 이 변하는 사회 창조의 시대는 창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라는 건 없는 걸 해야 창조의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이 이제 수능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교육으로 여러분들께 교육의 원래 목적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됩니다. 러닝 투 휴먼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러닝 투 컴페티티브 퍼슨 경쟁력이 있는 놈을 키우는 그게 악마든 선인을 관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러시아 지금 일어난 학습회가 많죠. 서전을 빼가지고 뭐 자살을 하는 그런 경지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야기가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한다고 주장하는 그럼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정치 체제는 없느냐? 시장 경제를 해야 되는데 시장 경제보다 더 나은 경제 체제는 없느냐? 그 다음에 ESG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보다 더 나은 건 뭐 없느냐?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 보니까 4차 아직 산업혁명 산업혁명이라서 산업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뭐 전에 다니신 분 있고 교회 다니신 분 있고 성당 다니신 분 다양한 분들 정신은 과연 그렇게 발전해 왔나?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으로 가면 지금 이제 우리 지식이 어디까지 왔냐면 제가 지난번 이제 중앙고 마지막 중앙고 기말을 시험했어요. 하드와 챗GPT 이용해서 시험 쳐. 하드와 챗GPT는 뭔지 아시죠? 하도 많이 들었어요. 인공지능으로 해서 휴대폰에 다 나오죠. 모든 정답도 다 있습니다. 2023년까지 나온 정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선생님의 역할이 뭐냐? 거기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채점 하면 죽어버렸어요. 배는 내가 빼를 낸다는 게 죽을 깨인다. 조교수가 꼭 하는 짓이 그래요. 배를 낸다는 꼭 죽을 깨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 자신을 봐도 좀 답답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거든요. 뭐 그런 데는 뭐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미 관중을 제가 모시고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럼 이제 패러다임 대전학원과 공부 대신 학문에서 디지털 대전학원 그리고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발전하는 건 뭐가 발전입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이 바로 발전이에요. 그 발전의 결정체가 뭐고 하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바로 모든 세계 도서관이 거기 다 연결되어 있고요. 모든 정보 수단도 다 있고. 그러고 모든 걸 땡겨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심플하게 하면 물질적으로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심히 쓰셔야 돼요. 그 안에 모든 거.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뭐 로봇 시대 뭐 챗GPT 시대 신주몽 시대 이런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 스마트폰이고 하면 여러분 주역 다 아시죠? 주역 많이 들어보시죠? 뭐 공부를 직접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십니까? 저도 뭐 하다가 지금 반쯤하고 주역의 음량이나 하드웨어 흑백이나 컴퓨터의 이진법 영역도 아티클입니다. 이진법 영역. 그래서
동양은 휴역을 만들어냈으면서도 사이언스를 발전 못 시켜 그것을 멈추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지만은 사이언스를 발전시키면서 컴퓨터를 만들면서 그래서 그 철학과 근본 원리는 바로 여러분이 하신 인문학에서 다 나왔다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데 공짜로 기름 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가면 아무도 안 들거든요. 손 내려보십시오. 저는 다 기름 공짜로 넣는 모양이에요. 저는 주유소가 기름 돈 내고 넣습니다. 그건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원료는 뭐라 그럽니다? 데이터입니다. 원료 4차 산업혁명 원료 데이터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원료는 데이터라 그러는데 데이터는 정부에서 공짜로 쓰고 있잖아. 개인 데이터는 주민등록 본동시설을 전부 다 국가가 다 보고 있잖아. 근데 돈 한 푼 안 주잖아. 그게 정부에서 가장 악용하는 게 뭐냐면 연말정산이라는 제도예요. 연말정산 제도는 사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왜? 이미 우리 소득 다 갖고 있잖아. 정부가 은행 자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그걸 또 내라 그래요. 개인정보 보호하는 이런 말 완전 국민 엿먹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국민을 엿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 제도, 연말정산에 들어간 돈을 몽창 다 모아서 국민한테 돌려줘요. 왜? 데이터를 쓰면 대가로 돈 돌려줍니다. 그게 저 밑에 내려가면 이제 나오는데 좀 이따 나옵니다. 디지털 역구도 경제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격차가 이제 심해지면서 이 스마트폰 쓰고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연습 있으면 잘 안 되는 저는 내 도움 때문에 젊은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는 세대와 모습은 어마어마한 격차가 납니다. 천지 다른 세상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이거 카톡 다 하시고 스마트폰을 안 쓰는 건 죄아닙니다. 왜 그러면 나는 안 불편하다 그래요. 왜? 나는 그 세계를 모릅니다. 근데 남을 어마어마하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연락하거나 뭘 정보가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힘을 다 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부의 평등하면 갈등을 심하게 말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청년 실업과 이제 창직의 시대, 이제 공부의 시대. 공부라는 힘써서 배우는 거, 힘쓰고 일단 배우는 잘 붙여집니다. 그래서 공부는 힘써서 하는 게, 공부의 자유라는 말은 없습니다. 공부는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학문은 반드시, 학문의 자유라고 반드시 대학은 학문의 자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공부는 죽을 만큼 열심히 해요. 학문은 전혀하지 않습니다. 뭐냐? 학이라는 거. 묻는 것을 배우는데 여러분도 아무도 안 물을 겁니다. 물으면 대답을 잘해요. 아무도 안 물어. 왜? 우리는 공부만 했지 학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챗 GPT나 바드나 교수한테 물어요. 묻는 것을 연습하는 게 있어요.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공부가 아니라 그건 고등학교까지 끝내고 그 다음 학문을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대기고 알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대중화는 그렇고 우리가 인구소멸만 국가소멸인데 제가 이제 나라가 이 꼴입니다. 지금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부산이고 이게 경남이고 전국 쪽인데 이게 피라미드가 되는 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왔어요. 피라미드 형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 그 세대가 지금 몽창 나오는 게 바로 저희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전후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지금 이제 애는 놓지 않고 개만 키우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1년에 2살씩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2년에 1살씩 먹는 분 계세요? 우리 사원님 인품 운영하셔가지고 2년에 1살씩 드십니다. 1년에 1살씩 드십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1년에 정확히 1살 먹으면 원래 애 먹으면 어떻게 20살 되면 언제 되죠? 20살. 그렇죠. 근데 그 정책을 실패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 정책을 정확하게 결과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 정책을 똑바로 못 편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엄연히 그런 사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그냥 환장할 지경입니다. 정책을 정확하게 답이 보이는 걸 틀리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애를 2005년부터 2020년까지 280조 원을 썼습니다. 그걸 부담으로 하면 한 해한테 얼마 돌아가면 6,070만 원씩 돌아갑니다. 6,070만 원 돌아가는데 실제로 애들한테 준 돈은 얼마 줬노? 70만 원 줬습니다. 6천만 원 뭐였노? 회의하고 후하고 연수하고 교육하고 다 씁니다. 그래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만약에 애를 놓으면 뭐 6천만 원이니까 지자 자체가 한 해 앞에 1억씩을 애 엄마한테 딱딱 꽂아줍니다. 엄마 통장에. 아버지 통장에 별 볼일 없어요. 저도 그냥 아버지지만 저도 제 자신을 잘 못 믿어요. 별 볼일 없어요. 그러고 뭐 어디 뭐 헛짓하게 됐나 눈이 벌게 해야 되는데 지금 되지는 않고 눈만 벌게져가지고 모양이 이상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정책을 펴나갑니다. 그 다음에 2050년 되면 이제 뭐 부산이 전부 이 모양입니다. 하나당 노인 3명을 찌고 살아야 됩니다. 200년 지나면 대한민국 나라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 추세를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뭐 인구 소멸 얘기에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참 국격이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외국 젊은 희생 속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면 외국에서 굶는 어린이들 그거 좀 대답해야지. 어떻게 개는 1,000만 마리 먹으면서 그 굶고 있는 애들이 눈에 안 보이냐 이겁니다. 그렇지. 선생님이 박수 한번 공감해. 개도 키우고 개 키우지 말라는 얘기야. 개도 키우고 애도 키우고 안 되면 이방인도 키우고 우리 이방 아직도 이방 보냅니다. 300명씩 1년에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47에 우리 막내를 낳았어. 잘하셨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지금 박수 쳐야 돼. 싶어 열심히 연습하는데 아주 세 무릎만 다 까져버리고 그래가 할 수 없는데 우리 마음을 붙여 와 있는데 고향을 사람 있겠죠. 우리가 애 뭐랄까 안 놓고 해가 우리 마음을 놓게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 고속도로 저도 고속도로 타고 왔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 개발을 하는 대명사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세계 최고 휴게소가 고속도로 우리나라 휴게소입니다. 그 자랑을 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능이 전부 어디에 각 도시로 내려갑니다. 국도나 지방도가 생기면 그 전부 발전했다면 식당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고속도로 생기는 순간에 중소도시는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능이 전부 지방 도시로 다 내려보내요. 그리고 이 톨게이트 수를 무시하게 늘리면 고속도로 누구든지 고속도로 쉽게 올라가다 내가 하면 그 지역은 저절로 발전해요. 여러분들 아마 왜 많이 나가보실지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런 데가 없어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그 넓은 땅에 휴게소가 없어요. 전부 뭐 기껏해 휴게소 뭐 오줌는데 좀 있거나 그 정도 좀 화장실도 그게 절대 잘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뜯어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시대가 고속도로라는 기능 자체가 별로 무의미한 시대입니다. 왜? 여러분들 서울까지 KTX 타고 가듯이 지금 곧 하이퍼루프 시대가 됩니다. 하이퍼루프가 뭐가 하면 시속 1200km를 달리는 진공기 창고. 그게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인 빈살라 왕세자가 와서 라인 프로젝트라는 네온 시대 라인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도시가 길이가 170km입니다. 폭이 200m입니다. 그 다음 높이 500m. 그래서 그거를 얼마 만에 가는 처음부터 여기서 끝까지 20분이면 가는 거예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23분이면 좋게. 그런 시대가 옵니다. 곧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기술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뭐 고속도 톨게이트마다 이름 들어오고 뭐고 본네가 맨날 지랄 갈고 잘 가는 차 붙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하이패도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경제 파라다임이 있어. 제가 그래서 뭐 잠깐 또라이 갔다 보니까
실제 말을 맞는 게 맞습니다. 시장 경제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공유 경제 많이 들어보셨죠. 구독 경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신문 구독하고 어떤 구독 경제는 뭐 내가 돈을 내고 구독을 하는 거예요. 역구독이라고 하는 거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아까 얘기했던 내가 데이터를 국가가 쓰는 대신에 국가에서 내는데 돈 내라. 이게 바로 역구독입니다. 앞으로 이제 역구독 경제가 새로운 데이터 경제 시대에 새로운 때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시간이 지금 아마 제가 주어진 건 1시간 정도 없는 거라고 아주 최대한 부족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걸로 지금 농촌이가 빈지 빈포자 천지잖아. 그걸 지금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돈을 내가 빈집을 사 고치고 그 다음 빈 농지를 사고 이렇게 안 갔죠. 그러다 역구독 경제의 개념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농촌에 가면 집도 공짜로 주고 그 공짜로 살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거예요. 농사하고 마찬가지 농사를 빈 농지를 난 패농이 다 되잖아. 그럼 농사 지은 대가로 지자체나 이런 데서 내가 데이터를 그걸 줬으니까 그거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 사람들 농촌을 갑니다. 지금 도시에서 지금 뭐 여러분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지하철 제가 시공공사거든요. 시공공사하고 지하철 공짜로 가는 거인들은 있습니다. 시공공사한테 아침에 너무 빼라면 나가지고 지하철 공짜로 가고 그것도 안 되고 사람도 겨울하고 놀다가 만시에 걸다가 박수 치다가 난리 못돌들 그거 힘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좀 집도 해줘라 이거 가사 찍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국가가 보호를 받죠. 그 역구독 능력. 그래서 이제 이놈의 이 지식 저도 막 조교수님 하니까 그렇게 조수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 기울어진 운동자이라 그래가 쇠는 미치는 기울어진 운동자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굉장히 말이 어렵죠. 우리나라는 딱 기울어진 시소입니다. 시소를 어떻게 하면 똑바로 한다는 것은 유치원생들 따라야죠. 높은 쪽에 가서 눌리면 바로 잡히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을 향해서 기울어진 시소예요. 그 시소를 바로 잡으면 어때? 들린 쪽에 눌립니다. 더 눌립니다. 그러면 바로 간단한 거예요. 너무 쉽잖아. 그거는 못 고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기울인 시소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역구독 경제는 금방 말씀드리고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방대한 내용이 어려운 내용인데 더 문제는 저도 잘 몰라요. 핵심은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부산 출신 유명한 가수죠. 청춘을 돌려다오 누가 했어요? 나훈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 아마 저작권 내가 나훈아 알고 있는 무슨 간에 청춘을 왜 돌려줍니까? 지금 자상하고 난리 잡고. 그러면 젊은이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어떤 놈은 또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여러분들 청춘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너가 빨리 죽기를 원합니까? 청춘 뭐 좋은 거 없지. 근데 우리나라 청춘들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직업 문제 심각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버렸느냐?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 아직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고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소비 하면서 끝없이 성장으로 가는 그 시대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저도 이제 폼 자꾸 수제 폼을 자꾸 시작하면 스마트 워치 끼고 다니는 모노 휴대폰 갖고 다니는 컴퓨터를 지금 끼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능 시험치가 전국에서 1등급 순서대로 줄을 세웁니다. 세상에 천지 만물도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 밖에는 나무님도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인간은 똑같은 시험 문제로 줄을 세우냐? 거기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왜냐? 1등 하는 거 언제 2등 될까 불안한 거야. 2등 하면 1등을 못 될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전 청년들이 다 불행해요. 거기다 그래 애가 나오면 취업되냐 못되냐 취업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취업년들이 취업이 안 되는 직업 구조가 옛날에는 다 피라미드 구조였는데 지금은 취업 구조가 어렵대요. 여러분 목욕탕에 벌고 앉아가 모래시계 갖다 놓고 앉아가 땀 벌벌 맞이죠. 그럼 모래 르르르 떨어지죠. 뒤집으면 또르르 떨어지죠. 아무리 해도 중간에는 없어요.
딱 직업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중간 관리층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AI한테 시키는 직업, 그 다음 AI가 시킨 대로 하는 직업, 두 가지로 나눠져.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어떻게 삽니까? 청년들이 물건을 어떻게 사냐면 백화점 가서 쫙 돌아보죠. 구경하고 신어보고 찍어보고 다 해가 사진 딱 찍어봅니다. 그럼 어디 삽니까? 쿠팡이나 아마존 이곳. 그래서 중간 유통 과정이 전혀 없어져요. 그래 중간 관리자 측은 다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잘하는데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전국의 3분의 1의 대학생 공무원 시험 붙어 있는데 가서 해보니 이거 아니고 다 기회 나오는데 그러니까 청년들 정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게 문제예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AI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갖출 거냐 이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샌드그라스 그다음 최종 생산자, 최초 생산자, 최종 소비자, 그 다음에 온라인 기업, 쿠팡이나 아마 이 빠졌고 나머지 다 죽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청년들은 이제 자기 직장은 자기가 만드는 시대입니다. 취직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창직 시대. 공급는 거잖아, 국가가.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한 번에 한해서. 그래서 왜 그런 걸 줘야 되느냐? 청년들의 데이터를 국가가 다 쓰고 있잖아요. 그 욕구도 경제를. 그 데이터를 쓴 대가로 청년들한테 최소한 한 번의 기회를 줘라, 청년. 그 대신 누구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즐거움.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AI로 로봇한테 시대.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하면 AI나 로봇이 알고 있는 것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국가 이야기, 그 다음에 신인목리 시대. 일하는 방식에 대해 전환이 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소위 말하는 무해의 사상. 무해의 사상. 재미없습니까? 재밌습니다. 무해가 뭐냐 이제 좀 이따 한번. 그 다음에 컴퓨터에 책상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만 하면 돼요. 옷에 일하러 가서 컴퓨터 앞에 가서 앉으면 옷에 학생들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지만 필기 절대 안 합니다. 뭐합니까? 사진 찍습니다. 그러고 녹음이 들립니다. 또 나는 빼온다. 나도 빼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학생들이 내 설명을 영어로 필기가 실시간으로 올려야 출석을 합니다. 영어로 써. 내 말을 영어로. 내가 영어로 하고 우리말은 관계없이. 그래야 출석을 합니다. 끊임없이 바뀌어요. 역, 바뀔 역제. 그래 2,500년이면 그런 지혜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골치를 섞고 있는 거 우리가 압축적인 성장을 했잖아요. 그다음 경제적으로도 이제 선진국 되고 민주화도 이뤄내고 대단한 그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압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터무니없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송 지하철 지하보도 그렇고 오번에 잼버리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도가 철저하게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 그 압축적 문제를 다 짚어야 돼요. 압축적 성장을 했는 만큼 문제도 압축적으로 있다는 걸 명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건이 많냐면 당연합니다. 다른 나라는 200년, 300년 걸쳐서 하는 걸 오리순만 해치웠으니까 문제도 당연히 압축적으로 있다는 걸 명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언제 꺼졌지 하늘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도 열심히 해가 하늘에도 구멍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태풍으로 나오고 나요. 그러고 출퇴근 등등 이거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사회 예측과 국가 대응 전략. 자, 여기 이제 아까 우리 권왕께서 지금 노자도 강의하시고 하는데 노자의 무의자. 그 다음 지속 가능한 변화. 부역.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에서 7대 경제 대국이라고 그러는데
세계 4대 기후악강이라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하늘 구멍이 세계 4대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귀신하면 뜨겁다고. 그러니까 대가리 부어지고 그래갖고 덮어쓰고 뭐 샤브를 쓰고 뭐 발방에 다 해가 물 생겼죠. 뭔가 용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은 풍수를 우리가 무시했다. 풍수는 풍이 뭔가 바람이 우리가 대기야. 수가 뭐 물이. 풍수 그만 음택 양택 보는 건 요 자리 보고 집자리 보는 건 그게 아니고 풍수라는 것은 물과 공기를 다루는. 그래서 제가 이런 무시를 공익풍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공익풍수를 제대로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데 그걸 뭐 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논쟁 자체가 없습니다. 그걸 부는 순간에 일본은 종말로 갑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부으면 다른 나라가 안 버리는 법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과학적으로 실험했던 과학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보면 사람 경계가 돼야 되는 쪽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사악한 거예요. 특히 일본이 조선 500년 동안 500번 침략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피곤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나쁠 때는 끊임없이 곁들여 있다가 조금만 유지하면 끊임없이 노략질 잡았다. 우리가 일제 일본을 침략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한 번을 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안 되니까 원전 원수까지 갖다 버리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제 부산 가덕구 부산이 부르는데 내가 요거 정확하게 93년도 지금부터 만 30년 전에 요 이야기 했다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제가 첫 직장이 아까 이제 지금 부산 연구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부산 고속철도 역사 위치를 소개를 처음 보냐 옷을 좀 옷을 좀 벗고 근데 사실 제가 좀 젊어 보이려고 언더웨어를 안 입었거든요. 그래서 부산 고속철도 역사 위치 정한 연구 책임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가덕도가 부산이 아니고 경남이 있어요. 고속도로 열차의 역을 가덕도에 갖다 넣자고 이야기했다가 쫓겨날 것이에요. 뭐 쫓겨나도 사겠죠. 그래서 포항에서 목포까지 자기 부산 열차를 연결해서 부산, 울산, 경남, 전라남북도 경기연구하고 다 연결해서 소위 말해 남북권 대개발 전략을 그때 당시에 30년 지금도 너무 맛이 없어요. 아직도 왔다 갔다 해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때 안 됐을 거예요. 부산이 소위 뭐 인구 소멸하는 걱정을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이 세계적인 국제 항공 도시인데 지금 뭐 부울경선 붙어가면 깨지는 부팅이 맨날 발광을 뜨고 뭔 소리야. 부산은 남북도 수도로 그래서 서울하고 균형은 밸런스를 맞추는 아까 제 시소의 양쪽을 들리는 부산에 눌려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서울이 그쪽 들리는 거예요. 밸런스 국토가 균형 맞추는 그걸 하는 매체가 뭐야?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전부 다 그렇게 만들고 그래 부울경을 합치고 전라남북도를 합치고 경상을 합쳐서 대원역을 만들고 거기에 세종시를 시소의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문제예요. 그래야만 고속도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다 일일이 다 공통수까지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북권 국토균형 지금도 제가 이 이야기 계속 30년째 끌고 다니는데 역시 교수는 범교수나 정교수 정도 돼야 말이 먹히지. 조수가 이건 태도 안 먹히지. 저 새끼 또라이 아니야. 내 또라이지 뭐 또라이냐는 뭐 문제가 있냐. 근데 조교수는 뭐 한국을 좀 분석 좀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하는 국토부분 같은 어디까지 봐야 되나 하면 하이퍼루프로 연결해가 목포에서부터 저 단둥을 넘어서 중국, 그 다음에 동해안쪽 부산에서 넘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해서
우랄 산맥을 넘어서 그렇게 대봉과 전략을 쌓아요. 그런 비전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 국가 지도자예요. 그러면은 대통령 나가시죠. 북한은 제대로 해요. 중국도 지금 이쪽으로 나오고 싶은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마찬가지고 그 기회를 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해저탈 것하고 시작하고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 남북권 독립론까지 내가 들고 나왔어요. 부산 수도로 내가 남북 독립권 들고 나왔는데 그거야 어떻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신연구가 좀 화음도 강조하시는 오늘 우리 사상과 스마트폰이 다음 사상시 나오는 알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명상 전문가 스마트폰을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어디서 오는 인도 가서 명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탕 심플하고 단순하게 해서 개념화시켜서 딱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종지가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정신의 종지가 뭔데? 정신의 마지막 다하는 일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게 바로 원유 스님의 무예에서 무예, 똑같이 무예예요. 하나는 정신적 무예, 몸과 마음이 장애가 없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하는 스마트폰은 뭡니까?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무예가 없는 상태. 그게 스마트폰을 들고 무예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게 바로 성리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야 될 정신연구의 세계랍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두고 무예 사상에 대해서 그 다음 문제 제가 강의 계속 우리나라 가요. 우리나라 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 와이프로 우리 같이 쓰고 이거 보통 문제 아니야. 우리 신랑이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한 개체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더불어 사람 인자가 이 두 개 받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남과 함께 사는 공동체의 문화 기본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출발 단위가 나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협력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그런 거 너무 잘 돼요. 옛날 불회부터 시작해 공립학교인 항약 사립학교인 서원 서당부터 시작. 그래서 우리가 확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홍이 인간이 우리나라의 근국 신앙은 홍이. 그게 우리나라, 우리 국가, 우리 인류가 되면 그게 홍이거든요. 그래서 오세의 말로 해서 제해석을 하면 뭡니까? 바이오다이버시티 모든 종에게 이로운 그런 정말 인류 구원의 철학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DNA 속에 세계를 이끌고 가는 철학과 문학이 몸수시고 다만 우리가 그 자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혼신임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의 스마트폰과 원리 무기산을 같은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절에 다니시는 분은 손 내려보세요. 성당에 다니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우리가 손 들을 거면 아무나 내릴 거면 선생님 이식이 아나 몰라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유불선기 기독교를 유교 불교 기독교를 회통하는 기독교 회통하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학문을 회통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약간 시연을 보여드립니다. 요 스마트폰 오른손 왼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심하고 재미없으니까 웬만하면 주무세요. 제가 강의 진짜 제가 보통 학생들 수업 시간에 강의 재미없잖아요. 그럼 이불을 갖다 줘요. 이불 치고 오느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아니고 고치는 못하리라 정문을 열어도 스며드는 달 가사가 들다 하고 듣는 사랑이 달빛이냐 달빛이 사랑
텅 빈 내 가슴에 사랑만 가득 차든 사랑이 그것이 보이듯이 안 보이고 잡힐 그 답답한 꽃이었음 나 혼자만이 고민하는 게 그것이 사랑의 그것이다 얼씨구나 하지마 자자와 아니 오지는 아니다 그럼 이 본인 교수님 다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스마트폰을 거의 따라갔어요. 그러고 마음의 스마트폰을 이미 원유 수준이 1300년 전에 만들어놨어요. 다만 그 우리를 무시했다. 그걸 발전시켜서 기술의 스마트폰과 마음의 스마트폰을 같이 만들어서 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 신생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밑에서 나왔죠. 학문의 융합은 PhD. 여러분 PhD로 철학 박사를 PhD로 닥터 필라소프. 그 모든 박사는 다 철학 박사입니다. 무슨 뭐 인문학 박사, 뭐 이학 박사 그런 말은 없는 말이에요. 다 철학 박사인데 무슨 분야의 철학 박사입니다. 철학. 그 학문은 철학 박사로 다 통하는 거예요. 박사로 통하는데 종교는 아니 제가 막 금방 했던 대로 그 유불선기가 지금 사실은 현직에서는 잘 안 되는데 은퇴하면 목사님, 신부님, 스님 모여서 토론하고 모임 많이 하고 있죠. 그럼 뭘 통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해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명이 볼지가 없는데 위지통 Q라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게 뭐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이고 사람의 눈이 지금 현미경으로 됐다가 망원경으로 되는 거예요. 요거는 너무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초등학교 모는 정도 다 배웠죠. 모는 XY 장학교 있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왜 배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저도 몰랐고 제가 현대학과 교수인데 현대학과 수업 시간에 역시 또라이 교수는 뭔가 달라고 수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수학을 직접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다음 가르치는 유튜브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유클리드가 삼각형 빗변 내는 공식 A 자선, A 자선 플러스 B 자선, C 자선 그 공식을 말하면 유클리드 이야기를 왜 배우니?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말 어렵다. 그거 또 생각하니까 물론 안 돼요. 행렬, 매트릭스, 오시면 영화에도 매트릭스. 그냥 왜 배우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지금도 모르는 사람 대부분 있어요. 그거 왜 배웠을까? 바로 위지통 Q라는 거예요. 위성에다 영상을 찍으면 그 위성에는 다 좌표가 있어요. X, Y, 경도, 위도 좌표가. 그 다음에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차에 내비게이션, 그 좌표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불명하게도 우리나라 통계에는 좌표가 없습니다. 통계에 좌표를 붙여야 된다는 게 제가 주장합니다. 줄기차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직도 안 돼요. 그 다음 Q가 나오면 자동 분석 프로그램. 그래서 위성 영상을 찍으면 자동으로 좌표 데이터가 융합돼서 분석대가 쫙 펼쳐집니다. 그 미래를 넣으면 미래가 펼쳐져요. 과거를 넣으면 과거가 펼쳐져요. 그게 바로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뭐 뜯어서 하는데 뭐가 메타버스? 그게 현실과 가상실과 융합돼요. 그러니까 수학 여러분 고등학교 내내 수학을 배운 걸 제가 1분만 했어요. 이거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때문에 배웠다면 아무도 안 가르쳐요. 그 속이 충분히 납니다. 이 정도 되면 충분하게. 그러고 제가 알고 보면 조교는 좀 치사해요. 실제 인격도 좀 치사하거든요. 웬만하면 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몇 개만 더 시켰더라고. 약속도 있으면 쉬운다. 버섯도 나오면 수강 소리도 마찬가지. 공짜 데이터 마찬가지. 야, 그 다음에 이제 1차, 2차, 3차에서
4차 산업의 5차 산업은 이제 산업혁명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혁명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다시 한번 원료 무예 생산을 예를 들면 외래는 원료입니다. 뭐 그건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 각자의 경지를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면 인류는 종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원전을 바다에 뿌리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따지고 앉아있는 미친 새끼들이에요.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왜? 그거는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죠. 과학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되겠어요? 끊임없이 바뀌잖아.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하모나이 네이처 정신문명을 가야 되는데 이제는 무력의 시대는 끝나고 바로 문력의 시대. 문력이 가장 앞선 나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그 무중간 대단한 경을 보고하는데 직접 관련하신 분이 지금 장인이시. 우리나라 종이 여기 보기는 이게 의리하시는 것좀 나름이 저도 정말 제 친구들 대체로 좀 그렇습니다. 우리 권희동 회장도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시고 했잖아요. 사실 한글을 만든 건 좋아하는데 용도천가 원지방식 만들지 말고 고마 국어 교과서를 찍어 전국에 서당이 뿌려댔으면 어떻게 세상이 달라졌어요? 거기다 금수관자, 무관자, 세계 최초로 맨날 외웠잖아. 모든 선생님 두드려 맞고. 그거 하지만 그냥 그만 찍어가지고 한글 교과서 찍어 전국에 돌렸으면은 세상이 달라졌다. 완전히 달라졌다. 근데 오셔서 세종대왕한테도 불만을 많이 듣고 특히 이순신 장군한테도 불만을 굉장히 많이 듣고 이순신 장군께서 노랑 예전에 그 돌아가시지 말고 오시는 또 새로운 해전이 돌아가시다 이야기를 돌아가시면 하루 전에 거기서 돛을 달고 미국으로 달라 뺏겼습니다. 콜롬비아까지 따라가 달라 뺏으면 그 미국이 인디안 형들이 쫙 계시잖아 이미 많이 년 전에 그거 갖고 계시죠. 그러면 덕수이식 종손이 그러고 유엔 동상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광화문도 추운데 떨고 있을 게 아니고 유엔 bomб를 딱 가지고 아니나 그 세종대왕이 금수가 세계 최초의 금수관자 무관자를 찍어가지고 한국을 전 세계로 돌렸으면 한국어가 생기고 어떨까요? 그 한국어만큼 한국 글만큼 배우고 있을 글자는 없어요. 다만 한국말은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글은 하루는 충분해요. 기억력부터 시작하고 하루는 충분하다. 근데 말은 좀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5차 혁명은 정신혁명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냐 안 해낼 수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5차 정신혁명 시대를 어떻게 하냐 아까 했던 우리가 굶지 않는 세상을 유엔 기구로 만들고 한국이 제안해서 그 돈은 세계적 기업들이나 선진국이 내고 그 유엔 본회의장에서 한국의 지도자가 그 제안을 하고 BTS가 거기서 유엔 본회의장 공연을 하면 얼마나 멋있나. 그게 바로 국격이라니 국격. 그죠? 뭐야 부탁하면 대치를 떠지 말고 유엔 정치 문제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린이를 굶기지 말자는데 불만이 있는 무슨 나오라 그래. 그죠? 네. 어린이 먹이면서 사는 거지. 뭐 했던 거 아니야? 그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덕체라고 말을 땄습니다. 지덕체가 아닙니다. 체덕지로 바뀌어요. 우선 몸을 먼저 다스려요. 그 다음에 자기를 그 다음에 지식. 그래서 여러분들 좀 천장을 나와 배웠죠. 하늘 천 따지 검을 열무라. 하는 그거 외우면서 미치겠더라고요. 하늘이 왜 검은지 땅이 왜 누른지를 가르쳤더라면 달랐어요. 그래서 인문학의 한계가 거기 와요. 어떻게 지금 공자보다 더 나은 인문학을 개발하는 철학자가 없냐니까. 부처님보다 더 나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없냐니까. 옷이 어디까지 와 있나 하면 깨달음의 경지를 측정하는 기술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참선을 해가 깨달은 스님이 얼마나 깨달았냐 안 돼. 죄가 많아요. 이거 진짜로. 그걸 누가 만들어라면 동국대학교 불교 철학과의 김성철 교수가 직접 만들었어요. 국가 예산으로.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약속된 시간 5분 남으면 5분 최대한 5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류 공원도 만들고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잼버리만 할 게 아니고 잼버리 해가지고 물에 빠져가 난리 지랄 ጭ기하고 아유. 큰 그래요? 그러니까 저수는 고령한테 지금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수능을 없애면 노벨상 사단이 거죠. 우리는 사단이 없죠. 그래서 제가 참 주장하는 게 공무원 고시제도 다 없애요. 왜냐? 공무원 중에서 9급에도 출발하는 공무원이 있고요. 출발이 상급 공무원. 네. 상급이 뭡니까? 판사가 상급입니다. 검사가 4급입니다. 행정고시는 5급입니다. 9급 공무원이나 상급 공무원이 학력이 똑같습니다. 다 대졸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대학교 졸업했는데 어느 놈은 시험 한번 잘 쳐야 상급하고 어느 놈은 시험 그것도 잘 쳐야 9급하고 대부분 그것도 못해가 지랄 발광을 떠고 전지 안 떠가고 수업 시간 하는 게 뭐합니까? 쓰는 공무원 미친 새끼야. 그거 각자들이 하고 싶은 건 좀 해라 하고 싶은 겁니다. 공급은 국가에 대줄게. 이게 청년연금이야. 제가 그래서 국회를 열심히 들어가는 곳이고 청년연금을 만들고 청년한테 연금을 주자. 그래가 나중에 취업하면 갚아요. 뭐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제일 그래서 이제 등등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혹시 제 강의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하면은 저 교수의 목도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었어요. 이제 교수가 강의하는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누가 강의하면 학생들이 강의하고요. 학생들이 유튜브나 바드나 챗GPT한테 물어보고 모르면 그걸 가지고 와서 학생들이 강의를 하고 교수가 그걸 토론해내는 능력이 돼요. 학생들과 같이. 그럼 모두 공유가 되잖아요. 그럼 각자 개성이 극대화된 최고의 그런 지성 사회를 만드는 그 창의 독신입니다. 강의를 듣는 거다. 저는 강의를 듣는다 소리 아니에요. 강의는 보는 거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잖아요. 봐야지 봐. 5강까지 강의까지는 할 시간이 있는 걸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교육 자체가 펀더멘탈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창조 시대에 소위 말해 그야말로 무예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제 챗GPT나 바드나 뭐 빙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체입니다. 그럼 그 분야가 얼마나 무거운 분이나 농경사회는 직장이 딱 한 군데뿐이에요. 뭐예요? 무슨사회? 무슨사회 할 거 있어요. 그 다음 산업사회 되면은 무시하게 많이 있거든요. 정보사회는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드 챗GPT 넘어가면 무시하게 다 많아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다만 그것을 정부에서 다 만들기 불가능해요. 각자 알아서 만들어요. 그 대신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요. 그래서 마음의 수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홍익하고 그걸 표와 한 표로 정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막동산 개념도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도시와 산업화 서구화인데 미래는 농촌화, 정신화, 한국화 스마트폰도 가까이 여러분들 보면 무예의 춤을 추는 그런 세상이 되면 신명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ጥቀ은 뭐는 다 넘어가고요. 다 넘어가고 요거만 제가 여기까지 와서 저도 뭐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제가 조교수긴 하지만 저는 주택인님 들어오셨어요? 농지형 들어오셨어요? 뭐 제가 만든 장본입니다. 아니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합쳐서 연금하고 그다음 모기자고 영모기 이제 주택연금 영모기 합쳐서 통장주택을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연금도 만들어주고 통장주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게 많은데 그래도 제가 전국적으로 아무도 강의를 안 불러주는데 우리 본인은 사관은 사건을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비록 부족 어렵지만 하여튼 이것으로 제 강의를 박수 없던 시간 정확히 8시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